예,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. 오늘은 이 한진, 말하자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어제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른바 스튜어디스십 의결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됨으로써 경영권을 잃게 됐다 하는 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를 두고요,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재벌 총수가 주주 손에 퇴출당했다. 그리고 또 국민연금 위력을 과시한 스튜어디스십 이런 식으로 마치 주주들의 손에 의해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.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정부도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이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히 불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의 말하자면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? 정부가 임명합니다. 그리고 기금관리운용위원장이 누구냐?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 이건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.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뜻에 따라서 이 주주권 의결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는 이렇게 행사한 일이 없었습니다. 즉 국민연금은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의결권에 참여한 일이 없었습니다. 왜? 이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얼마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말하면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의 그 합병에 관여를 해가지고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사법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? 즉 국민연금이 한 거는 곧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 한 거다 이거야. 그래서 그 사법 처리되고 있는. 근데 그걸 사법 처리한 장본인인 이 문재인 정권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, 한 2달 전에 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즉 의결권에 참여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옳지 않단 말입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건 왜? 미국에는 이 국민연금공단인지 하여튼 이것이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거든요. 그야말로 주식 투자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다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, 하나는요, 가히 이거를 이래가지고 이 자기네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한들을 주려는 말하자면 이 경제적인 약탈 행위로 결과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재산을 뺏는 겁니다, 이게. 그래서도 이 잘못이고, 또 하나는요, 이 정권이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냐? 아닙니다. 전 이걸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묘혈을, 즉 자기네들 망할 길을 재촉하고 있구나.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?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 정책,
민주노총 하수인처럼 돼가지고 계속 그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주장에 편을 들다 보니까 기업 경영인들이 말하자면 사기를 잃어가지고 해외로 나가거나 또는 기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하는 이러고 싶은 심정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정부도 얼마 전에 뭐 홍남기가 하는 사람 부총리 취임했을 때 이 기업인들 사기 진작시킨다 해가지고 뭐 어디 정경영이가 어디 또 가고 말이죠.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중국 여행할 때 대기업 말하면 총수들 회장들 다 동행해가지고 다 가작하고 즉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기업인들 어디 가서 뭐 만나고 해외여행 가서도 뭐 만나고 즉 사기 돋구려고 했지 않습니까? 즉 기업 경영인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요 지금 약 한 100조 원 이상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약 100조 원 이상을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 기업에 5% 이상 투자한 기업이 뭐 200몇십 군데 된대요. 5%마다도 의결권 행사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. 대기업에서는.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얼마나 돈이 많은 데입니까? 이 재계에서 지금 경영권 잃을까 싶어서 또 경영권을 다른 쪽 사람들한테 넘기게 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단 말입니다. 이래 되면 이 반기업 경영인 정서도 팽배하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손을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?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렇지 않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래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은 누가 있겠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입게 되는 겁니다. 결국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 좀 가까운 기업인들 뭐 이래저래 덕보여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또 이 청와대 청와대 비서관들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는데 우선요 청와대 이 비서관 청와대 직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뭐 14억인가 그렇게 됩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고위공직자들이 평균 재산이 뭐 어떤 사람 뭐 200 몇십억이고 또 조국 수석은 뭐 50 몇 억이고 평균 재산이 14억 정도 이래 된다면 이 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이렇게나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민 대중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겠습니까? 그렇지 못합니다. 그 예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 아닙니까?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더 어려워진 사람들은 더 밑바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지 알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아직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. 2019년도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오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뻔뻔스러운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하는 것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저는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니까요, 재산이 뭐 20억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. 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만, 그 재산이 한 1억 정도, 1억 얼마가 늘어났습니다. 왜 늘어났냐? 월급 받고 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늘어났다. 국민 여러분, 우리 지금 국민들은요,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는데, 대통령은 월급 저축해가지고 1억 이상 늘어나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? 국민은 지금 죽겠다 하는데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가지고 국민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?
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배가 너무 부르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 정권이 딱 거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말하자면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말하자면 이 개별 기업의 주주권 행사에 참여해서 무슨 경영권을 박탈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